엔비디아 주가가 정점을 찍고 첫 번째 도미노에서 하락하면서 매도세가 악화될 수 있다는 경고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혼란스러운데요. 전략가들은 가만히 있어라 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40만 유튜버 강민우 작가가 개장 전 아직 켜지지 않은 모니터 앞에서 라는 도서를 출간했는데요. 그는 하루에 2억 원 이상을 버는 트레이더가 된 후에 더 이상 고통스럽게 매매일지를 쓰는 것이 필요 없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제안하는 이 중요한 투자 팁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동깡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강민우는 20살 때 대학 입시에 실패하고 재수 생활을 시작하면서 주식 투자를 선택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는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을 거의 모두 잃어 27만 3천 원만 남아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주식의 원리를 깨닫게 되었죠. 그 후 주식 투자에 몰두하면서 매달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의 수익을 올리면서 12년간의 안정적인 투자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 여의도와 강남의 부동산을 제외하고 40억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2030 세대가 성공적인 투자를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유익한 투자 조언을 해줍니다. 그는 주식은 여유 자금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종목을 추천해준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한 번의 마우스 클릭으로 편하게 돈을 벌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마음가짐으로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를 통해 겪는 심리적인 고통을 사랑할 순 없지만 그 고통이 오히려 좋은 일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돈 때문에 꿈을 포기한 경험이 있다면, 그래서 마음이 너덜너덜해져 있다면 비로소 그는 주식에 발을 내딛는 것을 환영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고통은 오늘의 험난함을 이겨나갈 수 있는 기초 체력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강민우 작가는 자신의 행동을 CCTV로 돌려본다고 생각해보라고 합니다. 친구들과 취하도록 술을 마시면서 하는 나의 행동들, 혹은 누군가와 말싸움을 할 때 나의 모습을 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모습을 보면 무척 힘든 시간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했던 행동을 되돌려보고 반성하고 성장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그 다음 술자리에서 조심할 것이며, 누군가와 말다툼을 할 때는 훨씬 자신을 잘 절제하면서 싸움이 아닌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투자 노하우 중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이 녹화된 매매일지입니다. 녹화된 매매일지를 되돌아보는 것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긴장된 상황에서도 두뇌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실수를 인식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을 할 수 있는 거죠.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실패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제거해야 하죠. 괴로울수록 얻는 것이 많고 원인을 찾아낼수록 자신의 매매 기법을 더욱 정교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워런 버핏은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것에서 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녹화된 매매일지는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명확히 알게 해주죠. 이를 통해서 최소한의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습관을 실천하는 투자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게으름 때문이죠. 제시 리버모어 같은 주식의 대가도 끊임없이 공부하며 그가 말했던 성공 투자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매일 일정 시간 동안 주식 연구에 전념하라. 그냥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전념에 주목해야 합니다. 혹시 누군가가 그에게 초보 투자자들에게 꼭 하고 싶은 단 하나의 조언을 해준다면 그는 꼭 이렇게 대답한다고 할 것입니다. 반드시 녹화된 매매일지를 보라. 매일, 한 달, 1년만 본다면 반드시 성공하는 투자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타마다입니다. 엔비디아와 AI 관련 종목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100 지지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할 때일까요? 엔비디아는 올해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며 주가가 239%나 상승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몇 주간 주가가 하락하면서 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엔비디아 주식을 지금 매수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엔비디아는 여전히 AI 칩 시장에서 강력한 리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메타가 연말까지 35만 개의 엔비디아 A칩의 그래픽카드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발표하면서 엔비디아의 AI 칩 수요가 더욱 증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폭스콘과 협력해서 자율주행과 전기차 시장으로도 확장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엔비디아 주식을 매수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50일 이동평균선을 회복하고 새로운 기반을 다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잠시 관망하면서 시장을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엔비디아는 하락했는데요. TSMC의 판매 실적이 엔비디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TSMC가 7월에 매출이 작년 같은 달보다 45%나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은 특히 엔비디아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TSMC는 엔비디아와 애플, 퀄컴, AMD 같은 주요 회사들을 위한 고성능 칩을 제조하는데요. 이들 칩에 대한 수요가 계속 강하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TSMC는 올해 말까지 고급 칩 패키징 용량을 2배로 늘릴 계획인데요. CoWoS 기술은 특히 엔비디아의 최고 성능 AI 칩을 만드는데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최근 엔비디아의 블랙엘 B200 칩 출하가 설계 결함으로 인해 약 3개월 지연된다는 소식이 전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애널리스트들은 여전히 엔비디아 주식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AI 관련 종목 메타, 팔란티어, 서비스나우, 삼사라,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여러 주식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도미노 효과로 매도세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엔비디아 주가 상승에 대해서 많은 기대가 있었는데요. 역사를 보면 이 기대감이 지나치게 과장된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많은 혁신적인 기술들이 등장했는데요. 초기에 거품이 터지면서 대부분의 관련 주식들이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3D 프린팅, 블록체인, 암호화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초기에는 큰 기대를 모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치가 80% 이상, 심지어 90% 이상 떨어지는 경우도 많았죠. 엔비디아의 경우도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AI 기술과 관련된 GPU 수요가 커지고 있지만 많은 기업들이 실제로 이 기술을 통해 어떻게 매출을 늘리고 돈을 벌 수 있을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게임 및 암호화폐 채굴과 같은 다른 시장에서도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블랙엘 칩 출시 지연과 같은 문제가 첫 번째 도미노가 되어서 매도세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모틀리 프레 윌리엄스는 엔비디아 주식이 앞으로 몇 주, 몇 달 혹은 몇 분기 동안 더 큰 하락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된다고 합니다. TSMC의 매출은 AI의 수요 호조에 7월에 45%가 급등했죠. TSMC는 앞으로도 이 매출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3분기에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37%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하지만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몇 가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AI 붐이 정말 지속 가능한 수익을 가져올지에 대한 의문과 엔비디아의 AI 칩 개발이 지연될 가능성 때문이죠. 또 다른 주목할 만한 기업이 있는데요. 바로 슈퍼마이크로입니다. 이 회사는 최근 S&P 500에 포함이 되었고 올해 주가가 무려 500%나 상승했습니다. AI 기술의 급속한 채택 덕분이죠. 다만 슈퍼마이크로도 최근 제품 믹스 변화와 특정 부품 부족으로 인해서 마진 압박을 겪고 있다는 점은 조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입니다. 분할할 준비가 된 것으로 보이는 두 가지 AI 주식이 있습니다. 엔비디아, 브로드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주요 AI 기업들이 최근 주식 분할을 했는데요. 최근 ASML과 메타가 주식 분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SML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리소그래피 시스템, 특히 극자외선 기술을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이 기술은 반도체 칩을 만드는데 필수적인데요. 지난 5년 동안 ASML의 주가가 거의 4배나 올랐습니다. 이는 AI 시장이 계속 성장하면서 ASML의 기술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메타 플랫폼즈인데요. 메타는 AI 기술을 주도하는 회사로 최근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주식 분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애널리스트들은 메타의 매출과 이익이 앞으로 몇 년 동안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죠. 애널리스트들은 특히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제품을 더 많이 내놓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런 성장 가능성 덕분에 메타의 주식도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술주는 폭락했습니다. 포트폴리오 조정 가이드를 소개해드립니다. 최근 제누스 핸더슨의 미국 포트폴리오 전략 책임자인 라라 캐슬턴에 따르면 투자자들이 가치주, 국제 주식, 그리고 소형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소형주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소형주가 대형주에 비해서 크게 할인된 가격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7월 31일 기준으로 소형주는 대형주보다 29% 저렴하게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기회로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애널리스트들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소형주 기업의 이익 성장률이 대형주를 앞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리 인하가 소형주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는데요. 소형주 기업들이 대기업보다 대출에 더 의존하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면 이자 비용이 줄어들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S&P 500 지수에서 매그니피센트 7 주식의 비중이 지나치게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들 대형주가 크게 하락하면 지수 전체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이런 위험을 줄이고 싶다면 각 주식의 비율을 동일하게 포함하는 동일 가중 지수를 고려해 보는 것도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보 어드바이저에 투자된 자산이 1트릴리언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함께하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부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로보 어드바이저는 처음 등장했을 때 저비용으로 자동화된 투자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상만큼 성장을 이루지 못했고 일부 신생기업들은 실패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되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 성장한 로보 어드바이저 회사는 없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물론 어드바이저가 관리하는 총 자산 규모는 1트릴리언 달러를 넘었지만 여전히 이들 서비스만으로는 큰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로보 어드바이저들은 인간 상담사를 포함한 하이브리드 모델로 전환하거나 더 넓은 자산관리 서비스와 결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고객을 확보하고 이들이 나중에 더 복잡한 재무 계획이 필요할 때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죠. 그러나 최근에는 JP모건 체이스와 골드만삭스 같은 대형 은행들이 로보 어드바이저 사업에서 철수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 주도적인 플랫폼이나 인간 상담사가 이끄는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8월에 또 한 번 공포가 있었는데요. 투자자를 위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먼저 7월 고용보고서가 예상보다 약하게 나오면서 주식시장에서 매도세가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이 경제가 약해진다고 생각해서 주식을 팔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그 이후에 발표된 강한 경제 지표들이 시장을 다시 안정시켰습니다. 일본은행이 7월 말에 금리를 올렸다는 소식도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죠. 사람들이 일본 엔화로 돈을 빌려 미국 주식 같은 고수익 자산에 투자하는 전략이 흔들리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더 커졌죠. 다행히 일본은행 고위 관계자가 금리를 더 올리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상황이 좀 나아졌습니다. 또한 경제 지표들도 주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발표된 몇 가지 지표들이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을 조금 덜어줬습니다. 이로 인해서 연준이 금리를 급하게 내릴 가능성도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시장이 많이 흔들리면서 투자자들이 공황 상태에 빠질 수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패닉하지 말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크게 하락한 후에는 종종 상승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실제로 S&P 500 지수가 크게 흔들리다가도 다시 상승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금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에게는 지금이 좋은 기회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너무 서두르지 말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장 문제이지 경제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구제에 기대하지 말라고 합니다. 최근에 일본 사람들은 연준이 빨리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연준이 그렇게 즉각적으로 개입한 건 정말 심각한 상황에서만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1998년 러시아가 채무불이행을 선언했을 때나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같은 때 말이죠. 베테랑 투자
투자자 제레미 그랜섬은 이번 주식시장의 하락을 주식들이 너무 고평가된 것에 대한 반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닷컴 버블이 터지면서 아마존의 주가가 92%나 폭락했던 예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아마존은 엄청난 성장을 이뤘죠. 이처럼 기술의 장기적인 잠재력을 믿고 투자하려면 초기의 과도한 호황과 불황 단계를 견뎌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가 혼란 후 전략가들은 가만히 있어라 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있어서 걱정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골드만삭스의 전략팀 데이비드 코스틴이 이끄는 팀에서는 여전히 S&P 500 지수가 올해 5,600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몇 년간 매출과 이익이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S&P 500 지수가 보통 5% 정도 떨어진 후에 다시 반등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모든 전문가들이 낙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로젠버그 리서치의 데이비드 로젠버그는 미국 경제가 여전히 경기 침체로 향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JP모건도 경기 위축 확률을 높게 보고 있지만 이런 의견은 아직 소수에 불과합니다. 또 재미있는 건 최근 시장이 흔들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금융 전문가들에게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묻는데 그에 대한 대답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시장 변동성에 대해서는 다들 느끼셨을 텐데요. 일부 투자자들은 이 상황을 기회로 보고 주식을 사들였고 특히 저가 매수 전략을 고려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이 전략이 잘 먹혔어도 지금은 경제 상황이 많이 변해서 항상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티핑 포인트에 도달했을까요? 최근까지만 해도 미국 경제는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고용률도 높아서 경제가 연착륙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주 동안에 여러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이런 기대가 흔들렸죠. 디즈니는 이번 주에 테마파크 수익이 감소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소비자 수요가 둔화된 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디즈니뿐만 아니라 에어비앤비, 맥도날드 같은 기업들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 불확실성 때문에 사람들이 지출을 줄이고 있다는 거죠. 고용시장도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는데 고용이 둔화되고 실업률이 오르면서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만 모기지금리가 하락하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감소하면서 노동시장에 대한 일부 우려는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서 직원 해고를 고려하거나 신규 채용을 보류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경제가 어디로 향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시점입니다. 그래서 소비자와 기업 모두가 신중하게 지출을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둬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돈깡의 강민효 작가는 투자는 편히 돈을 벌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끊임없는 학습과 노력의 과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개선하는 것이 여러분을 성공적인 투자자로 만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